네,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성곤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실까요? 사인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앞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이세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어, 많은 분들을 뵙고 그리고 지난 날에 행사장에서 입구에서 안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사업 설명회 하는 만큼 제 소개부터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유학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경험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유학을 갔던 곳이 아미 본사가 있는 미시간 주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였고요.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때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첫 직장을 잡았던 곳이 제가 바리스타로서 첫 직장을 시작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제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 본점부터 들어가서 제가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와서 제가 어떤 일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아메이 사월 비즈니스를 했던 것과 이 유학 생활의 시작점이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이 미시간 주립대,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였는데, 같은 곳에 그랜드 레피지가 있었고, 또 그때 한창 그때 총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께서 한국 그 글로벌 아메이 본사가 있는 미시간주는 안전할 거야. 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이 연고도 없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 미시간 주립대로 유학을 갑니다. 갔더니 어, 정말 엄청나게 큰 학교더라고요. 이 왼쪽에 이 마크가 이 학교를 상징하는 엠블럼이고요. 그 아래가 이 학교의 조감도, 지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에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식축구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학교 안에는 기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이곳에서 다니니까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한 학점당 13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유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은 굉장히 경기가 호황이었고요. 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유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 금융위기 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저는 이곳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내놓는 이런 광고 판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봤고요. 길 앞에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처럼 바닥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많은 한국 친구들은 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왜 나는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다른 분들과 하는 이, 이 수입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은 한국 친구들을 알고 친구로서 지내고 있다가 다 들어가고 나서 거의 한국인의 퍼센트가 한 70%를 차지하다가 한 5%, 3%대로 딱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제가 우울한 기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정말 다행했던 건 제가 이 유학을 다녀오기 이전부터 학생의 신분일 때도 우리 싱킹빅 MBS를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총리더 사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절대 긍정이라는 포인트가 저한테 이 시점이 단순히 나에게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정말 잘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 다짐을 하죠. 아까 전에 그 많이 우울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과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직장을 카페벤의 프랜차이즈의 바리스타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한 달간의 교육을 시작으로 이 시간을 거쳐서 제가 직장을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까지 연달아 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가 사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는 게 목표이자 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쌓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업을 찾아다녔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직장 생활과 그리고 제가 직접으로 경험했던 그 직장 생활의 삶의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게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그런 사회 초년생의 그냥 목표를 갖고 있었다면 직접 해보는 이 직장 생활은 사실은 그렇게 즐겁고 제 판타지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직장 생활하면 서러운 순간들이 이렇게 쫙 체크리스트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해당됐던 일들이 다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회식 때문에 약속을 깨야 될 때도 굉장히 많았고요. 퇴근 직전에 저는 외근을 나간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였기 때문에 매장을 직접적으로 돌아봐야 될 일들이 많았었는데 한 3시, 5시 이쯤에 외근을 나가면 저희는 절대로 집에 제가 퇴근을 9시, 10시 이후에나 퇴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의 약간 유사한 문화죠. 팀장이 퇴근을 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도 퇴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래도 제 목표가 이 직장 생활을 벗어나서 사업가가 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요. 매장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주 6일째로 그때는 5일째였는데 주 6일째로 일해야만 했었고 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죠. 여기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 지방에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을 다 오픈하러 갑니다. 제가 오픈한 매장이 한 100여 개 정도 됐고요. 교육시켜서 오픈한 매장이 한 50여 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한 군데도 일매출 400 이하가 없었을 정도로 제가 많은 자신감과 경험을 쌓고 이 직장 생활을 그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다음 목표를 위해서. 제 목표가 사업가였거든요. 사업. 자영업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자영업을 통한 제 사업을 그리고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영업을 한 6개, 5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제 동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 자영업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결과를 봐도 거의 10% 이하만 이 꿈들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메르스도 있었고요. 조류독감도 있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사업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보다 이 자영업을 했었을 때 느꼈던 일들이 제가 모든 리스크의 100%를 책임져야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그리고 본사의 매장을 관리했을 때는 전혀 관계되지 않았던 월세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여기 왼쪽 하단이 제가 운영했던 매장인데요. 월세 88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신도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 이후로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 비용을 내는 게 굉장히 버거웠을 때도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측 상당히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럴 경우에 저 혼자 절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했어야만 했었는데 이 고용을 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계속 돈 올려달라고 하고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퀄리티가 발생이 안 되게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잘 됐을 때는 걱정하지 않았던 세금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100원 하나 정말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단은 그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거는 30살 초반에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원하는 꿈꿨던 일들도 많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치킨집 사장님이 되고 싶은 게 꿈이 아니라 자영업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점점 제가 이 리스크와 그리고 경기 불황이 같이 겹치게 되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하게 되고 하니까 제 모습이 마치 여기 아래 모습처럼 새장에 갇혀 있는 새처럼 비가 오는 것도 이 가게 안에서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와야지만 전 친구를 만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솔로였는데 저 연애 한창 해야 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될 나이의 친구가 절대로 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성공적인 요소를 준비했다고 해서 성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제 삶의 실패 요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류독감은 그래요. 닭도 어쨌든 조류니까 안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광우병 사태가 왔다고 닭을 안 드시는 거예요. 메르스 왔다고 안 드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메르스가요, 중동에서 낙타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었고,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메르스도 2번이 오니까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매장은 그만큼 매출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다가오게 되고, 그랬더니 월세 880만 원뿐만 아니라 고용, 세금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힘겹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자영업을 하고 싶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성공 시 보상이 온전히 나한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영업을 시도하고 또는 사업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들이 제 좋은 결과로 갈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제가 저희 같은 집에서 저는 이 자영업을 했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하셨던 일은 다른 일이셨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으로 돌아봤던 건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제대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도 이 사업을 공부를 했었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자영업을 진행해보고 직장생활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아메이라는 그때 당시 사업이라고 보이지도 않았던 이 아메이라는 도구가 왜 일반 사업하고 그리고 또는 직장 생활하고 또는 자영업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정말 실물 경제와 몸으로 체감하게 되면서 정말 아주 정확하게 현실 점검이 되고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반 사업은요. 모든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져야 됩니다. 재고, 고용, 세금, 그리고 이런 점포,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경험들, 그리고 혹시라도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폐업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다 짊어져야 되는 게 일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최대로 이 제 자영사업을 접을 때쯤 제가 이 사업을 다시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알아보니까 이 리스크 제로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제 주변에 많은 가게들이 장사를 폐업을 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권리금, 단돈 100원도 못 받고 나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는 무점포, 무경험, 무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게 믿겨지고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런 리스크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왼쪽에 정말 이 일이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보람차긴 했었지만 그 일이 성공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보람찬 일도 지속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팀과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면서 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과정을 저는 한번 초창기 때 다시 이렇게 정확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세부터 30세까지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는요 부모님의 보살핌과 경제적 서포트를 받는 시기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용돈 등등등등. 그리고 사회 초창기 때 막 당장 돈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죠. 그때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한 28세부터 저는 한 26, 7부터 이제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30세에서 그 다음 60세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노동력이 건재한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점점 경력이 쌓이게 되면 점점 이제 내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경제적인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선배들을 보니까요. 나이를 드셔갈수록 이 회사에서 그분의 노동력을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적 갈수록 근데 수입 지출은 더 많이 발생되게 되고 그리고 노후 자금과 별도로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이 결혼 자금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이 남자들은 집 마련도 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누군가가 30세의 사회 초창기생이 결혼한다고 준비했을 때 집장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절대 한 명도 없죠. 이렇게 무르르듯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연장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장전을 준비하는 시기를 준비하려고 보니까요.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보통 생활이 있고요. 여유 생활이 있고 풍족 생활이 있습니다. 보통 생활은요. 진짜 그냥 밥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유지만 할 수 있는 것. 근데 풍족한 생활을 하려면요. 갭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보통 생활은 30년을 노후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여유 생활을 했을 때는 12억, 풍족 생활을 할 때는 18억 6천, 약 20억 가까이 되는 수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입은요, 물가 상승률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간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겠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세상이 변화하게 되면서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곡선처럼 내 수입이 점차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올라가다가 이 후반전에 피크를 찍고 이 연장전이 있을 때 점차 수입의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수입이 제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노동력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의료라든지 등등등등.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 자식의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쪽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긴 하지만 이 후반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집 마련도 해주게 되면서 이 비용이 어디가 플러스 알파가 많이 돼서 생기는 자금들이 아니라 내 노후 자금들을 꺼내서 자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장전이 되고 내 수입의 제로가 왔었을 때 다시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결혼을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알아갔을 때 M4 세대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요. 처음 삼포를 포기하게 돼서 3포 세대였는데 그때 열애 결혼 출산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것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결혼과 내 집 마련이 대인관계하고 내 집 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5포를 포기하는 이상이 모자라서 이제 7포라고 하게 되면서 꿈과 희망, 건강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계속 모든 것들 무한대로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M4 세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찔하고 안타까운 상황에는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연장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내 후대까지는 절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로버트 기요사키 혹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전 세계 75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이곳에서 직업의 4분면을 나누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분면, 이 왼쪽의 A분면은요. 직장인과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변호사, 그리고 의사들도 이 전문직이 들어가게 되죠. 의사와 변호사 또는 로펌 대표 또는 병원장은 이 사업가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왼쪽 분면은요. 시간과 돈을 노동력을 맞바꿔야지만이 수입이 들어오는 노동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통제력을 내가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려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우측면으로 와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시죠. 실제로 제가 왼쪽에 이 두 가지 분면을 다 해보니까요.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통제할 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일해야 되고요. 제가 치킨집을 했기 때문에 치킨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고 맥주를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하루에 제일 많은 매출액을 냈던 경우가 하루에 1,08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닭 마리수로 따져보니까요. 한 600마리 정도 튀겨야지 그 금액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동력이 나와야지 수입이 나오는 이 수입이 이 왼쪽에 있는 노동 수입의 분명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85%의 사람들이 이 직장인의 영역에 있다고 하고요. 10%의 인구가 이 자영업과 전문직의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4%의 사람만이 이 사업가의 영역, 사장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만이 이 투자가, 우리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분이 얘기하시길 왜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실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시간과 노동력을 맞바꾸기가 쉽지 않게 되고 노동력을 많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는 평균 수명도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세 수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입이 이 수명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의 시간을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려면 우리가 수입의 속성을 바꿔야 된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95%의 인구가 이 경제적인 총대력을 내가 가지려면 이 우측 국면으로 와야 되는데 이 우측 국면으로 가고 싶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업체를 만들거나 또는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정말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건 스타벅스밖에 이 프랜차이즈로서 수명력이 있는 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빌려서 쓸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합니다. 즉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이분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직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분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신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하시겠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찾아서 거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시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수들이 아까 전에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했지만 이 진짜로 정말 저희에게 큰 변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정말 이 일이 벌어졌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칩과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유통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의 내 A잡이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수입, 국회, N장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이제는 단순히 예전에 가성비의 시대였다면 가심비의 시대, 품질이 만족스럽다면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세대가 굉장히 이쪽으로 포커싱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끼고 그런 것보다 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쓰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었죠. 예전에는 전화기를 걸고 아닌 또는 찾아가서 배달을 했어야 된다면 지금 모든 어플 또는 이 연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되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들의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한 가지 직장을 가지면 정말 끝까지 직장 생활하는 이 시대에서 의미 있는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부업으로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가지 직장만 고집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가? 이제는 휘발유보다도 300원 더 비싼 시대가 왔고요. 생활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장보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금리 굉장히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앞자리 퍼센트지가 바뀌었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로 지금 많이 구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반면에 떨어지고 있는 게 있죠. 부동산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던 내 집이 부동산이 하락되게 되면서 내가 내야 되는 한 달에 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 자산의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죠. 동률 또는 하락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전환, 즉 A 플러스 B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고 추가 수입의 필요성이 굉장히 도래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 그냥 수입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시작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 들어가는 투자가 이 워렌 버핏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미 없는 추가 수입이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아메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다시 자영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했었을 때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이 기업 이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업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파란색 부분으로 이 볼드를 해놓은 이곳이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 말이 안 되는 말들이었는데 실제로 저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두 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특별하지 않았고 자산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찾고 있었던 찰나에 이 사업이 우리에게 기회가 제공됐었고 저한테도 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을 이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외가댁 식구들이 이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우로 비춰봤을 때 진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같이 행복하고 윤택해지고 경제적인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기업 이념이 특히나 더 깊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의 두 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고하신 이 두 분의 리치 디버스와 제이베랜드 회장님에 의해서 두 분의 동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의 2세 사업가인 덕디보스와 스티브 베렌드 회장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 스티브 베렌드 회장님은요, 전 미 상공회의 장력 아메이 회장을 겸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두 분의 부자가 미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을 경험을 했던 이 이력은요, 유일무이한 경험이고 대단한 경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공회의소는요, 미 상공의장은요, 우리나라 정경련과 똑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이 사업이요, 무려 1959년도에 설립됐다는 겁니다.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6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는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다단계고 피라미드고 그런 것들이라면 과연 64년 동안이나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는데 과연 그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역사성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메이 본사의 전경이고요. 이곳에 이 제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물이 7쓰고 정말 깨끗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제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굴뚝이 하나도 없고 정말 기차가 다닐 정도로 큰 기적의 1마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메이 본사입니다. 그랜드 레피지에 존재하고 있고요. 천연의 전문 연구진 석박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1200가지 이상 국제 특허 및 1000여 개 이상의 특허가 출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한번 다른 유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방하는 그 회사들과 직접 비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는지 아니면 OEM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깐깐한 유기농 농장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유기농 농장을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단부에 보시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허 심사위원회 알티코 아메이의 전신의 회사인데요. 이 평가가 연구력은요 전 세계 2위, 과학력은 4위, 그리고 산업 영향력은 8위, 기술력은 13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과 연구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가 그런 재벌이 아니라 존경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EBS라고 우리나라 이 교육방송 채널의 마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재벌들은 없었을까? 존경받는 사업가는 없었을까? 그래서 제목이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는 편으로 1편에 아메이라는 로고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창업 경영진을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선대의 리치 디보스 회장님은요, 전 세계 미국의 50대 기부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레피즈라는 도시를 저는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색깔로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의 건물들이요, 이 오너가들이 기부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이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도 가봤고 호텔도 가봤고요. 이 사측을 통해서 이 국제무역기관부터 베렌드 뮤지엄 센터까지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월드라는 정말 전문가들만 보는 잡지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로 경영 평가를 당해서 이제 IMF 상황이 왔었을 때 이 DM이라는 회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 기업 평가하는 기관인데 IMF처럼 국가를 평가하는 회사는 무디스라는 곳이고요. 그 무디스의 모기업이 이 DM이라는 던앤브레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이 전 세계 글로벌한 회사들의 신용도, 안정성을 평가하는 등급이 이 DMB 신용등급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쭉 보시면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생소한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 두 번째 제너럴 일렉트릭 다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5A1이라는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재정적인 상태가 5년 동안 망할 확률이 1% 미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A2도 있죠. 토요타가 이 당시에 5A2였는데 5년 내에 망할 확률이 2% 미만이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는 겁니다. 코카콜라, IBM, 제너럴 일렉트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래서 지구 최후의 방매 방식에서 배우는 IMF 시대 생존 전략.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정말 신용도가 1등급, 부채가 하나도 없고 어음거래 하나도 없는 정말 안전한 회사라는 걸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유기농 농자를 보유하느냐. 뉴트리라이트라는 아메이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된 8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 회사가요.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여러 대단한 제품들이 있는 것과 별개로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이 정말 엄청 깐깐한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다 책임지고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트리라이트 아닌 다른 제품을 드시고 계시다면요. 그 회사의 원재료가 어디서 나온지를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제공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어느 제품이 어떤 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거의 다 수입해서 사서 그 제품을 만드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메이는 여기 나와 있는 농장의 표시처럼 지금은 연구소로 바뀐 트라운레이크 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리고 농업연구원 농장, 그리고 멕시코의 엘 페타칼 농장, 그리고 브라질의 우바자르 농장. 이거 구글어스라는 통해서 실제로 찾아보시면요. 엄청나게 광활하고 대단한 농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 천적을 활용한 농사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휴작을 할 때는 정말 그냥 지렁이를 풀어가지고 공기구멍을 내는데요. 그냥 지렁이도 아니고 이집트산 지렁이입니다. 다른 지렁이들은 이 앞뒤로 좌우로 다닌다면 이 이집트산 지렁이는요. 상하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상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공기구멍을 내서 땅이 숨 쉴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영양소를 가득 품을 수 있게끔 해주는 농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올빼미를 풀고요. 낮에는 매를 풀어서 천적을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을 만들 때는요. 반경 몇 킬로까지도 확보를 해서 바깥에 외부 위험 요인이 들어올 수 못하게끔 만들 그런 철저하게 그런 외부 요인을 차단하면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죠.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아메이의 자회사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해도 못 믿겠다 하신다면 우리나라 삼성의료원 그리고 이화여대와 정말 협업해서 DNA 손상이 우리 제품 대표 제품 DNA 더블X가 종합 비타민 제품이 항산화 수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DNA의 회복과 손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그리고 한번 우리가 치료받기 힘든 이런 곳에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효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으시죠. 네, 두 번째 글로벌 아이브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제품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백화점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겠지만 이 판매 매출액을 통해서 글로벌 탑5 제품에 선정될 정말 세계적인 인류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영화제를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스킨케어 브랜드라는 거죠.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매년 계속 연달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 지역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서 부산국제영화 끝나게 나면 저희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말 엄청나게 멋진 이 영화의 전당의 행사장 무대에서 아메이 성공자를 인정해주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 회사나 이런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를 후원하는 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판매 1위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협찬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TV에서나 볼 수 없겠고 연예인들도 굉장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광고와 광고 수익에는 영향이 안 가기 때문에 노출을 시키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얼음도 나오지 않고 커피도 나오지 않고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을 만들어주는 이스프링 정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공기가 퀄리티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고 1등급 공기, 2등급 공기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좋은 공기는 하나인데 좋은 공기를 만드는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 아이폰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3대가 써도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영양 냄비 저수 조율을 통해서 영양과 맛을 지킬 수 있는 아메이퀸 영양 냄비도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중에 이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단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특허가 있는데요. 우리 무선 충전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술의 원천 기술을 이 이스프링 정수기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 삼성, 기타 등등 다른 회사들이 그 무선 충전 기술을 쓰려면요. 이 아메이에다가 로얄티를 지불해야지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단한 기술을 이 물이 통하는 정수기의 점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기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앞서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인천공항에 되면 반입 금지에 이제 이런 튜브형 액체 방민육 금지하는 목록에 치약이 있었을 때 우리 그리스트 치약이 있었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유명한 치약이죠. 피가 나거나 혹시라도 잇몸이 헐거나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대단한 글리스터 제품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아메이 제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근데 여기 있는 마크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쿠팡, 배민, 직방,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카카오. 이 곰미니언과 더불어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는 비용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미용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도 기프티콘 사업을 합니다. 네이버도 음식점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도요, 연결 서비스, 예약 서비스를 진행해 줍니다. 즉, 플랫폼은요,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을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보시면요, 다음 도감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시총 10대 기업도 보면요, 그 중에 7곳 이상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20년도 3월 쭉 해서 22년 3월 말까지 해가지고 쭉 보시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관련된 거고요.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 등등등등인데요. 이 회사들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아메이하고 이 플랫폼이 왜 무슨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배민에서는요, 배민이라는 그 어플을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시켜 드시는 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즉, 배민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죠. 용돈벌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카. 우리가 차가 없었을 때 차를 빌리기 위한 소카 서비스를 소카 핸들러라는 이런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쿠팡에서는요, 내가 단순히 제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추천하게 되면요, 수익을 일정 부분을 주는 아주 소량의 수익을 주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쿠팡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자차를 갖고 있다면 이 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죠. 그런 새로운 수익형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추천을 하게 해서 추천 코드를 넣게 되면요, 제가 얼마 주는지 한번 봤거든요. 추천했더니 11만 원 준대요. 11만 원. 생각보다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공통적인 이 여러 가지 이 종류의 이 플랫폼이 어떤 걸 얘기하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객층을 활용해서 수익형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즉 플랫폼이거든요. 기존에 가까이 있는 카카오도 기존에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통한 수익형 모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보너스를 이분들에게 제공해드리긴 하지만 차 한 대를 전달했는데 11만 원 주는 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수입의 퍼센티지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생산자, 프로듀서와 컨슈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일, 즉 소비가 수입으로 연결되는, 즉 하나로 연결되는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단어가 이 사업과 직결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지금 모든 플랫폼 그리고 모든 발전이 이 연결을 통해서 다 이어지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원래부터 이 아메이라는 사업은요,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회사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연결 플랫폼 비즈니스를 195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디지털화 됐을 뿐, 아메이는요, 이 코로나 또는 이 산업이 발달되기 전부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진작부터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보상이 이 진행하는 아메이가 더 많은 소비자 수입을 가져가기 게 아니라 소비자가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플랫폼을 원래부터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원조라는 겁니다. 원조.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발생되는지 이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연결해야 되느냐. 기존에 우리가 생필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곳을 방문하죠. 이런 마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직접 내가 차를 끌고 가서, 또는 요즘에는 이제 전화로 주문되고 인터넷 주문도 되지만, 이전에 얘가 이곳에서 월 3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사에 해당된 여러 가지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서 포인트를 발생되죠. 약 300포인트 정도를 발생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아메이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아메이 서비스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생필품들로 바꿔주신다면, 똑같이 30만 원을 쓰게 된다면 300포인트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10,000원을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똑똑한 소비자들이고 가심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니까 포인트와 현금 10,000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라고 아마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연히 포인트보다 현금이 좋거든요.
현금으로는 포인트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수익률로 따져보면요. 33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즉, 포인트 10,000원을 벌려면요. 약 1,00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이요. 단순히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필품인데 친환경 제품이고요. 사용하던 거를 100% 반품되고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제도로서 이 품질 보증하는 건 달라서요. 사용하는 것이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반품 또는 환불이 되는 서비스를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합니다. 이 아미는 이런 제도를 59년도부터 채용하고 전 세계에서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매장과 사이트 온 오프라인 동시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아메이 마트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쓰고 있는 제품들, 생필품을 특별하게 갑자기 바꾸라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제품들을 아메이 마트에서 써보시고 만족하신다면 그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유익한 기능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를 해야 되니까 쓰는 게 아니라 이 아메이라는 제품이 더 좋고 만족하신다면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족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돌아가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과거에 유통구조는 이랬다고 합니다. 저도 슈퍼에 가서, 슈퍼마켓이죠. 대형마트가 아닌 슈퍼마켓에 가서 옛날에 그 덴버껌이라고 하는 덴버껌을 하나씩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슈퍼마켓에서 초코파이도 하나씩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초코파이 하나씩 팔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유통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200원에 생산했던 제품들이 총판과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200원짜리 제품이 1,300원에 돌아오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판과 도매, 소매 사이에 유통비와 광고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수수료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소비자에게는 200원에서 1,300원으로 이 제품 가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현대의 유통구조는 유통비와 광고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횟수를 줄였다고 해서 조금 더 싸게 1,000원에 들어오는 유통 방식을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예전엔 직접 갔다면 지금 배달까지 해주는 그래서 1,000원에 돌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 유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이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업적으로 혜택이 있는가 또는 소비자로서 혜택이 있는가를 보시면요. 과거에 그런 이 광고를 하고 유통하는 그거를 횟수를 확 줄이고요. 없애고요. 광고 유통을 줄이는 거죠. 회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연결해서 오히려 제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높입니다. 그냥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제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생산의 재료의 원재 기술력과 원재료의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이고 회사가 유통 및 광고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우리 소비자에게 더 싸고 안전하고 더 좋은 제품이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이렉트 셀링을 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이 제품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내가 혹시 맛있는 음식점을 드신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재밌는 영화를 보고 누군가에게 추천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넷플릭스 같은 이 영화 플랫폼 서비스를 본인이 써보시고 누군가에게 추천해 보신 기억은 없으신가요? 한국 사람 평균으로 8.5명에게 그런 누군가에게 광고를 하는 평균 횟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맛집을 알려드리고 영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서비스 비용을 받진 않죠. 뭔가 추가적인 보너스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러한 보너스, 알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의 기본 방식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나눠 쓰고 싶은 만큼 그것들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업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 아메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서 한 4인 평균 한 3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구매했다고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했다 가정했는데요. 요즘 30만 원 택도 없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생필품을 주문해서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계산을 돕기 위해서 한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퍼센트지에 따라서 내가 썼던 이 양에 따라서
보너스가 측정되는 이 보너스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PV와 BV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PV는 보너스 포인트 밸류라고 해가지고 이 포인트의 이 수치를 측정하는 거고요. BV라는 건 보너스 밸류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수입에 대한 그 수입의 측정을 하는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PV는 변함이 없으나 BV는 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에 더해서 수익이 변하기 때문에 BV는 지금 1대1로 저희는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1.7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10,000원이 지금의 10,000원과 다르듯이 지금도 이 3% 지금 여기 6,000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지금 6,000원을 받지 않고 10,000원 이상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을 저희는 스폰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스폰서에게 이 아메이 비즈니스 또는 아메이 제품을 전달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혼자에게 알리지 않고 A와 B 둘에게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아메이는요. 아메이 회사는 내가 총 S와 나, A, B 이 4명에게 전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80만의 매출액을 발생됐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반면에 나는 나를 통해서 나도 쓰지만 A와 B 이 3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60만 매출액, 즉 이 스폰서의 80만 매출액에 60만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A와 B는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자기 혼자 좋은 제품을 받고 샀다고 했기 때문에 20만씩, 즉 3%에 해당되는 보너스가 발생되게 됩니다. PV와 BV를 1대1로 발생된다고 제가 이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즉 6,000원의 보너스가 이 A와 B 각각에게 지급되게 되는 거죠. 이 보너스의 지급은 후자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A, B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나는요 총 6%, 총 60만에 해당되는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회사는 인정하기 때문에 6%에 해당되는 24,000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총 36,000원인데요. 이 A와 B를 뺀 12,000원을 뺀 나머지가 24,000원이기 때문에 나는 24,000원에 대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즉, 이 24,000원의 보너스는, 이 36,000원의 보너스라는 건요, 이 스폰서의 그룹 전체 보너스에 48,000원이 발생된 이곳에 포함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 48,000원에서 나의 그룹 36,000원을 뺀 나머지 12,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건 S가 받는 수입이 12,000원인데 내가 받는 수입은 24,000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라미드와 다단계 그리고 합법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구분하시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수입을 많이 받는 게 아닌 내가 수입을 역전하는 노력을 더 많이 했다면 노력 수준에 의해서 수입을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야매인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거 이미 너무 많이 알아서 끝물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이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해도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고요. 구매 이력이 없다면 6개월 후에는 아이디가 사라져서 다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아미 사업의 기본 수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4,000원, 12,000원 벌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알렸던 A가 저처럼 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서 400만 매출액을 내는 소비자 그룹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4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00만, 그리고 저는 또 다른 C와 D라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를 찾아서요, 그분이 200만, 100만을 매출액을 발생했다고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싱글이라고 가정했을 때 생필품을 혼자 그렇게 한 달에 샀을 때 샴푸를 한 달에 한 통을 다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안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 400만에 해당되는 이 보너스들을 나의 전체 보너스에서 빼줘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룹 A, B, C, D의 매출액을 합친 금액이 전체 1,000만에 해당되는 21%, 1차 보너스의 최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보너스는 210만 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의 보너스에는 이 A, B, C, D 이 그룹들의 보너스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210만 원에 400만 원에 해당되는 60만 원, 36만 원, 18만 원, 6만 원의 보너스를 각각 나눠준 나머지가 저의 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즉 9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BV 보너스 밸류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 13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률 BV가 그래서 대단한 거고 이 사업이 정말 비즈니스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로부터 이 제품을 써보겠던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수입의 특징이요. 매월 증가 평생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매월 계속 제품들이 소비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죠. 신제품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평생 할 수 있죠. 내가 생필품을 쓰는 동안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까지, 이게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가 내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 135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브론즈 빌더라는 보너스가 발생되면서요. 이 모양으로 15%를 만들어내신다면 약 30%의 추가 수입이 더 발생되는 브론즈 빌더 서비스 투입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도 시작하셔서 저희 그룹에서는 일주일 만에 이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약 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는 인세 수입을, 자산 수입을 발생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쓰는 생필품 만족하신다면 알려보시고 같이 쓰고 알려드리는 생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 점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핀의 레벨은 끝이 없습니다. 수입이 계속 끝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보너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말씀드린 건데요. 내가 얼마나 성취했냐에 따라서 이 핀의 등급이 끝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정말 대단한 리더가 오셨죠. 왕리카이라는 대만의 크라운 엠버서더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의 수입이 360억입니다. 이 수입의 끝이 없다는 걸 20분을 통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내가 용돈벌이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빅비즈니스로서 큰 수입을, 그리고 내 꿈을 무한대로 끊임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확인하셨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는 국제 스폰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시스템이 저희 지금도 작용하게 돼서 덱스터에게라는 리더신데요. 이 사업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크게 성공하신 저희 국제 스폰서 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단한 수입의 영역, 확장, 그리고 어떤 내가 꿈이 있든지 간에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보상, 존재하는 것이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걸 제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돈적인 보너스뿐만 아니라 이 여행의 보너스, 넌캐시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아메이가 50주년, 지금 64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메이가 50주년 됐을 때 실제로 아메이 50주년 때 이 50주년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저희 스폰서님, 저희 부모님도 이 아메이 본사에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인데요. 그 앞에 이 컨테이너 박스인데 제가 이곳에서 사진을 한 건 남은 게 이 증거자료가 하나 남아버렸네요. 여기 날짜를 보시면요. 2009년도 5월 23일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곳에서 이 성공자들을 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비행기를 태울 때 공항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이곳에서 탑승권 및 여권 검사를 다 하는 겁니다. 이 호텔 앞에서. 이 미국 내에서도 아메이 성공자는 인정받는 정말 대단한 성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작게 보이시나요? JW 메리어트 호텔, 아메이 JW 메리어트 호텔, 아마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었던 정말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학생이고 그냥 이 아들 자제로서 이 사업의 크기, 실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제가 굉장히 많이 따라갔었는데 대표적인 몇 군데만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삿포로, 이제 곧 저희 삿포로 여행지가 발표됐고 준비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삿포로 가면요 정말 눈의 도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데요. 이곳에 롱패딩 입으신 분들은 저희 아메이 사업자분들밖에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다 터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꺼운 점퍼를 입지 않아도 다 여행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여행지에 도착했더니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고 물론 다 모든 식사가 제공되는 불구에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자유식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돈으로 사드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출발하는 그 교통비까지도 다 지불해주는 정말 돈이 오히려 벌어서 들어오는 그런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이 아메이 넌캐시 어워드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털기 굉장히 삿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위한 선물들까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여행이 아메이 여행이라는 걸
전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시고 가보셨다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삿포로하면 이렇게 스키 빼놓을 수 없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와 함께 그리고 저희 가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이 여행지가 스키를 정말 저는 보드를 탔는데 보드를 마음껏 그리고 이 눈이 이 천연설이어가지고 넘어져도 딱딱 얼지 않아서 딱딱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요 프로 스키어들을 초빙을 해서 초보들 못한 초보들을 위해서도 교육을 다 시켜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스키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삿포를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감동인 거는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출발할 때는 신나는 아메이 아이시대로 삿포로라는 이 머릿맛에 이게 있었는데 돌아가는 비행기는 다음 여행지인 두바이를 표시해 주더라고요. 사실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했을 때는 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감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아메이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여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파트너와 함께 앞서서 제품 강의를 멋지게 해주시는 우리 이상민 사님께서 함께 우리 여행자 교육 취득해서 두바이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때 사막 투어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사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행 물론 즐겁고 너무 좋았지만 파트너와 함께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메이 성공자들을 환영하는 컨벤션장에서 아직 오픈하지 않았을 때 이 컨벤션장을 우리 아메이 리더들을 위해서 오픈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최고라는 건 다 있는 곳이 이 아메이인데 이 쇼핑몰 안에 있는 수족관의 앞에서 찍었던 겁니다. 수족관도 아니고요. 지나가다 보면 있는 이 수족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사진은요. 스폰서 총리더 사장님과 형제그룹과 함께 이 크루즈를 타면서 이 두바이 해안을 이렇게 탁 그러면서 해안 선상 파티를 제공했던 사진이 이 우측 사진입니다. 그리고 내린 다음에 멋진 야자수 아래에서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A 60주년 라스베가스를 갔던 사진입니다. 그때는 상속자 자격으로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증을 받아서 상속자 자격으로 갔었는데 제가 그때 바로 라스베가스를 갔던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희 누나를 만나고 나서 이곳을 갔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입국을 했었는데 오자마자 제가 미국 공항을 진짜 많이 가봤는데 라스베가스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길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아미 리더들이 입국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눈에 띄는 모든 곳마다 사람들이 아메 리더들이 길 잃지 말라고 이 팻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항에서도요 절대로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한 이 밴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만 태우고 이곳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거의 전세를 냈을 정도로 이 만달레이 베이 호텔, 이 황금빛이 나오는 이 호텔을 아메이 리더를 위해서 전세를 내고 이 앞에 있는 이제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에 선상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덕티보스 회장님, 스티브 베난드 회장님, 그리고 샘 램보고 박사님도 그때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사진을 같이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동으로 진짜 다가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할까봐 이렇게 호텔방에 왔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와 과자와 신제품들까지도 이렇게 듬뿍 저희 방에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었고요. 아까 전에 삿포로에서는 현금, 일본은 아직 카드 문화가 다 발달된 게 아니어서 현금을 줬다면 여기서는 이 비자 카드 통해서 이 돈이 카드를 통해서 각자 한 명씩 저희 스폰서사인 두 분 그리고 저희 부부 둘까지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있는 카드까지 제공해 줍니다. 아메이 보시죠. 아메이. 네. 저는 여행지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되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A60주년 라스베가스 행사는요, 정말 갔더니 이렇게 저희한테 출시되지 않았던 그런 제품들이 미리 저희들에게 이제 제공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된 가수가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 겸 영화 배우죠. 이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2시간 반 동안 그때 지불된 비용이 61억이라고 합니다. 61억을 지불받고 2시간 반 동안 라이브로 공연을 했던 장면이고요.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던 아주 맛있는 맛집들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에만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와 샌프란시스코에만 있는 슈퍼두퍼 버거
항상 저희 파트너분들 다 아실 텐데요. 꼭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시면요. 이 슈퍼두퍼 버거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맛이 존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저희 가족이 함께 짚라인을 타러 이제 이 차를 타고 산을 가기 전에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고 실제 이렇게 짚라인을 타고 가면서 찍었던 영상까지도 다 즐겁게 찍었던 경험이 있고요. 같이 가시면 너무나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이렇게 정복을 차려입고 이 컨벤션장에 갔을 때 저희 총리더 사장님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멋지게 한복을 입으셔서 정말 많은 대단한 리더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이때 저희 부자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스폰서와 파트너 이렇게 멋진 사진도 찍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이 펀드쇼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멋진 분수쇼도 전 말로만 듣던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에 있는 분수쇼를 제가 직접 눈을 보면서 촬영하면서 여행이라는 게 여행을 안 가신 분들은 여행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여행은요, 물론 즐겁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만 경험을 늘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라스베가스를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그래서 너무 의미 있었던 라스베가스 여행이었고요. 저희는 지금 정말 팀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는 제가 20대였을 때 이 사업을 처음 알아봤었거든요. 그때는 제 나이 또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알리고 시작해서 저희 친구들과 사업을 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렇게 멋지고 즐거운 대단한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함께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게 다 저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사진들이 다 한 명씩 존재하는데 저희가 이게 루프탑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열심히 고기를 굽고 같이 즐기고 같이 함께 먹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저 포함 저 파트너 사니까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던 경험까지도 같이 축하해주면서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즐기는 그 멋진 친구이자 가족이고 파트너이자 동생 같은 그런 멋진 사람들과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성탄절 때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던 기억이고요. 같이 체육대회도 하면서 체육대회 기간에 MBS 시간에 딱 다가오니까 저희가 딱 멈추고 MBS를 같이 들었던 사진도 있고요. 캐시플로 경제 게임도 있고요. 스폰서님 싱가포르 따로 가시는 개인 여행 때 저희가 마중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님이 성취했다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던 그런 멋진 파티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봉사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에는 늙음이 없다. 내 후대는 나보다 나아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네, 고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이고 말씀인데 정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못 해낼 게 없다고 그리고 인간이 마음먹어서 안 되는 거 없다라는 걸 저는 이 정주영 회장님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의 스폰서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번도 저희가 젊은 리더들에게 잘 파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요. 먼저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인성을 갖추라고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안미 사업가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 주시는 저희 멋진 두 분의 스폰서십니다. 과연 아무나 존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 두 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파트너 모두가 이 두 분의 멘토를 따르고 존경하고 가고 있죠. 이 사업의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이 멘토라는 존재를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아메이징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팀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CKB 시스템에서 배운 리더들은 정말 올바르게 사업하고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 두 분의 스폰서, 각자의 그룹에 다 계시겠지만 저에겐 이 두 분의 스폰서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담고 싶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과거에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저항을 받지 말라고 성공한 논문을 만드시고 박사학위를 따시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이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이 미래 사회에서 담고 싶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서 믿고 갈 수 있는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요. 변화는 굉장히 빠르고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디지털화로 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 따라가신 게 아니라요.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드신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포커싱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생필품, 전쟁이 나도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 생필품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인쇄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언택트 긱트 경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팅을 통해서 제 미팅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성공자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요. 다양한 기회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여러 미팅을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 단어를 이 체인지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인지를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이 미팅을 알아보는 변화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제품을 알아보실 수 있는 제품을 바꿔 써보는 그 체인지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체인지가 찬스로서 기회로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제 미팅뿐만 아니라 다른 성공자들을 통해서 이 성공의 기회를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